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6월 달은요, 사실 팬데믹 사태의 장기전이냐 아니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제2차 창궐할 수도 있다. 또는 또 내년에 계속 이것이 어쩌면 상설화될 수 있다. 우리 일반 감기처럼 이러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서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금리 올릴 일이 없다. 이런 형태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IMF에서 새 경제 전망을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금년 4월 14일 날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라고 했었는데, 지난 6월 25일 날은 마이너스 4.9%로 다시 좀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저효과를 할 수 있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즉 5.4%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신호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로 예상을 했고요. IMF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유로존은 마이너스 10.2%입니다. 특히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하향된 거죠. 일본 마이너스 5.8%입니다. 영국도 마이너스 10.2%. 중국은요, 역시 중국입니다. 1% 플러스가 되는 걸로. 물론 내수가 엄청 크거든요, 중국 시장은. 그래서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세안 5개국은 마이너스 2%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 그래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선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GDP 성장률이 급감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미국서부터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까지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채권을 회수하면서 채권을 풀어주는 그런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는 말할 것 없고요.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 전년 대비 올해가 18.7%포인트 정도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 때는요, 10.5%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훨씬 더 크게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전망을 해놨습니다. 정례 보면은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간 갈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급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국가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급감하고, 반대로 이런 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이럴 경우에는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이라든가 일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실물 자산이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이 좀 양적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 금융상품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실물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자산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7대 경제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지난 6월 달은 그전 연도에 비해서 똑같았습니다. 사실 소유점까지 따지면 마이너스 0.1%인데, 사실 소유점 부채자까지 따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0.3%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81.8포인트.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100을 하회하지만 그전 달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BSI 지수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2포인트 올라서 51포인트입니다. 무역수지는요, 2달 연속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36억 7천만 달러가 흑자가 났는데, 그 전 단계로 본다면 우리가 99개월 이렇게 계속 장기 흑자가 있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잠깐 적자가 났었죠. 그래서 다시 흑자가 났는데, 이 흑자도 사실은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나 수입 규모가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흑자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제 외환 보유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 흑자를 통해서 2020년 5월 말 현재 4,073억 달러가 흑자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곳간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같은 사태는 거의 오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ESI 지수죠. 경제심리지수는 63.1포인트로 그 전달에 비해서 5.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BSI 지수라든가 ESI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심리가 좀 호전되고 있다. 그런 방증으로 코스피 지수가 많이 회복을 했죠.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중국의 상해 종합과 홍콩의 항생 6가지를 보면 월봉 기준입니다. 캔들 차트 다 플러스입니다. 특히 중국 쪽이 좀 중폭으로 올랐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3%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금리를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사실 금리의 대장인데요. 0.85%입니다. 6월달 월 평균 금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전달에 또 내려갔습니다. 즉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지표 중에서 거의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고채 수익률인데 금리죠. 이 금리가 0.8%대 그리고 기준금리는 0.5%죠. 저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지금 상황이 또 나빠지게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0.25% 장기적으로는 한번 제로금리도 한번 찍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크고 또 수출이 잘 안 되고 뭐 가계 어떤 그런 경제가 안 좋으면 긴급 재정 지원금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일회성이거든요. 하지만 금리를 깎아주는 것, 즉 기준금리가 0.5%일 때 코픽스 금리라고 그러죠. 대출 받는 금리가 잔액 기준이 1.55%고요. 신규 취급액이 1.06입니다. 1.06. 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그래서 기준금리가 만약에 0으로 간다고 치면, 제로로 금리로 간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한 대출이 아마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이 우량한 분들은 뭐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1%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600조라는 엄청나게 많은 가계부채를 지니고 있는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1%포인트만 내려가도요, 16조입니다. 1.5% 들어가면 거의 뭐 한 25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매년 어떤 가계부담은 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재정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은행 최고금리는 1.2%고요.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는 2.5%로 변함이 없습니다. 환율은요, 6월달 월 평균 5달러 환율이 1208원 36전입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15원 정도가 내렸거든요. 환율도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달러에 1000원 정도가 적당한데 이 부분이 1200원이 훨씬 넘었다가 지금 약간 안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화량은요, M2라고 그러죠. 총통화. 이 부분이 3000조가 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그러면서 시중에 돌고 있는 돈들, 즉 M2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9.1%입니다. 지난달이.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0.7%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시중에 자금은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풍부한 돈들이 저금리 때문에 은행권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어딘가 돈 될 만한 곳에 재테크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또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공백 규제가 있다 보니까 대출 규제한다든가 뭐 양도세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틈새 시장이죠.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또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46조 원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12조 원이 넘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예전에 항상 평균 보면 5조 원 정도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이 10조가 넘게 코스피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주식형 펀드 잔액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잔액이 74조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 얘기는 뭐냐면 간접 투자죠. 펀드니까 직접 투자하겠다 이거죠. 펀드에 돈을 빼가지고 우리 뭐 동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00포인트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단기간에 다시 2100포인트를 지금 회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몇 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대박장을 일부 개미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입니다. 두바이유 40달러입니다. 6월달 평균이 그 전달에 비해서는 11달러가 올랐습니다. 물론 한때 선물환 같은 경우에 그 선물 그 원유 지수가 마이너스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0달러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또 석유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국제 금시세는요 많이 올랐습니다. 28.35g입니다. 한 8돈 정도 되는 거죠. 이 1온스당 1736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 달에 비해서는 17달러 정도가 올랐습니다. 사실 2015년도 한 5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국제 금시세가요 1000달러 조금 넘었습니다. 1050달러 이랬었거든요.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금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다른 거 다릅니다. 금은 고유한 그런 어떤 귀금속의 성질이 있지만은 누구나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전자산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요 편안하게 재테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주식을 사보거나 펀드에 뭐 적립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부 자금을 이런 시즌에는 골드뱅킹 또는 금투자 쪽에 뭐 일부 한 뭐 1g, 2g 정도를 꾸준히 사 모으는 것도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즉 주택 매매 시장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요 전기 대비 0.48%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보통 뭐 0.1%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많이 올랐고요. 덩달아 전세 가격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가격 지수보다 좀 낮거든요. 그 증가율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전기 대비 0.27%가 올랐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코로나가 불러온 세계 경제 위축이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또 낮아져 버렸죠. 양적완화합니다. 금리가 낮고 통화량이 시중에 풍부하다 보니까 돈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또는 일부 뭐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좀 균형 잡힌 그런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